리더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재정이 이렇게 건전하고 기축통화될 만큼 지금 원화가 강해서 우리 지금 우리 나라와 우리 리더는 국민들에게 이 안전한 재정 건전성으로 긴급할 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아이고, 참 부산에서 또 서울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뭐 방송이라든지 또 뭐 대변인 활동 이런 거 하고 또 정책 토론회 이런 걸 서울에서 하고 네. 또 지역 유세도 이렇게 하는데 좀 정신이 없습니다. 빨리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 이겨야죠. 네, 이겨야 네.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부산 민심도 매우 중요한데 부산에서 한 30% 넘어야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네. 또 대선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제 그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죠. 30%면 맞습니까? 30%는 더 훨씬 넘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 그래요? 저는 4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네. 받으셨죠? 거기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40% 정도 조금 덜 아이고, 예. 받으셨나? 제가 30%는 TK하고 헷갈렸네요. 40%는 예. 넘으셔야 한다. 예. 그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30%를 조금 덜 받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받았어요. 3자 후보로. 예. 그런데 또 대신에 또 문재인 대통령 부산 출신, 부산 기반의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상쇄했을 때도 이제 40%가 좀 안 됐다. 이게 음. 부산이었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출신은 아니지만 좀 스타일이 부산 스타일이다. 부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굉장히 크죠. 부산 지역에서는. 예. 왜 그랬을까요? 부산시장, 부산시의회 다 이제 민주당을 밀어주셨는데 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또 점수가 좀 낮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간 현실은 현실이고요. 어떻습니까? 네. 계속 유세 현장 다니고 또 이재명 후보가 벌써 한 서너 번 부산 온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여러 번 오셨습니다. 네. 1월 1일 시작할 때도 신년 때도 오셨고 또 그 선거 운동 처음 시작할 때도 오셨고. 그렇죠. 밤 12시에 부산항에서. 첫 번째 유세도 부산에서 하셨거든요. 네. 항상 이렇게 상징적인 때 부산에 오시고 또 부산에서도 다양한 공약들 이렇게 패키지로 내놓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네. 지난번 부산시장 선거 때보다는 훨씬 좋다. 분위기가. 분위기가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느끼세요. 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나 지역구에서도 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때 김영춘 후보가 34.42% 득표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다. 그래서 전 40%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40% 넘으면 더 좋겠지만 네. 그 정도만 부산에서 40%만 나와도 굉장히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TK에서 30% 넘고 PK에서 40% 넘으면은 이거는 진짜 이제 정말 날개를 다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실제로 부산시장 때보다는 좋은데 지난번 총선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총선 때는 저희가 40% 넘었습니다. 부산에서. 네, 근데 이제 개별 지역구에서는 사실 좀 그 20대 총선보다는 조금 좀 많이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전체 득표율로 보면 40%가 넘었다. 네. 넘을 것 같은데요, 느낌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한 표 한 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네. 지금 민주당의 모든 이런 원내든 원내든 그리고 선출직 구의원님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한 표 한 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새로운 뉴스라든지 새롭게 판을 흔들거나 우리 후보님을 중도층에 좀 더 잘 소개할 수 있는 좀 감성적인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좀 많이 답답했었는데 최근 며칠은 그래도 좀 좋은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게 좀 반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바짝 붙었어요, 지금. 또 네. 앞서는 조사도 있고요. 소수지만. 네.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이 진다거나 비슷하다는 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이긴다는 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치열하지만은 약간 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마 그럼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네.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거의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부터는 이게 확실히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던 그 지지가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그 단일화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누리는 컨벤션 효과나 언론의 주목 이런 게 더 무서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끊어지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재명 후보의 보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네. 그래서 조금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는 것을 이제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 전과 후의 여론조사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지금 손에 다 채워드리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이게 뭐 과장된 약속 아니냐?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할 수 있을까요? 그 추가 경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재난 지원을 포함해서. 예. 예. 이번에도 사실 추경을 좀 더 우리가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미 일찌감치부터 이재명 후보는 빨리 합시다 이랬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후보도 빨리 하자고 그랬고 더 많이 하자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 뭐 기재부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또 그래도 여당이 단독으로 막 12시간 기다린 다음에 뭐 예결위에서 밀어붙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한 17조 정도 되는 16조 9천억인가 하는 돈을 통과를 했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만 해도 일단은 당장 한 300만 원씩은 소상공인들한테 당장 드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말로는 뭐 추경 더 하자 이래놓고 이거 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뭐 시간이 뭐 여유가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식이었어요. 네.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예. 말로는 앞에서는 뭐 50억, 50조, 100조 하자. 그리고 뒤에서는 이 예결위 12시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 인간들, 이런 이중적인 인간들은 국민들이 좀 실상을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당장 2차 방역 지급이 되면은 조금 더 한숨을 돌리실 거지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되게 오래되면서 소상공인들 중에 빚을 많이 안고 계시는 분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 아시겠지만 국가 부채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데 가계 부채는 굉장히 많아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아서 개인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우리가 방역하고 시간 제한하고 인원 제한하면서 좀 이분들에게 희생을 우리가 강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피 위에서 K 방역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IMF 때 막 기금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거기서 좀 이제 그 신용에 대해서 뭐 약간 이자는 좀 삭감을 해주고 원금에 대해서도 조금 분할해서 뭐 이렇게 편하게 갚는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도 소상공인들에게 그 대출 금액에 대해서 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고 지금 우리는 겨우 이제 16조 9천 이것도 큰 성과지만 17조 정도를 했지만 후보가 당선되는 20일 당시에 바로 2차 추가 경장 예선을 하고 또 긴급 재정 명령권, 대통령 명령권을 행사해서 바로 그냥 50억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다 채워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지금 이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코로나 때문에 과도한 빚을 지신 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든 정부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채권을 인수해서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도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그 대통령 인수위에서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재명은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요. 1차 경기도 전 도민 재난 지원했을 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물론 합법 테두리 안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도민들에게 나눠줬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양반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축통화. 어제 국민의힘이 그 공식 논평만 3차례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축통화에 대해서 뭘 모르고 떠들었다 이런 식이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최지연 대변인 보시기에. 제가 그때 그 TV 토론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우리 국가 이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국가 부채가 많은데 고간을 바닥낼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축통화들 국가도 아닌데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기축통화들이라는 복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국가 부채, 우리 재정 건전성 아주 유용하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기사도 있다, 그런 보고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기축통화 단어만 빼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냐라고 하는 거는 이 사실관계를 좀 잘못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이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딱 그 단어만 뗀 것도 일단 문제고 또 그 단어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보고서가 있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또 먼저 그 기축통화들이라는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없고 재정 건전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돌다 보니까 이런 대화가 이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축통화에 대한 과도한 이게 옆으로 샌 거죠. 핵심은 지금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돈을 더 지금 국민들한테 들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딴 데를 샜고 또 기축통화에 대한 사실관계도 이재명 후보가 잘못 말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아니 이미 조선일보 계열 매체도 그 기축통화로 우리가 갈 만큼 굉장히 신뢰를 얻는 그런 원화다라는 보도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기축통화라는 것이 기준에 따라서 정말 딱 기축통화를 아주 굉장히 좁은 의미로 보면은 달러만 기축통화입니다. 미국의 달러 하나니까 한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후보가 기축통화 국가들이라고 한 것도 잘못된 거죠, 먼저. 그런데 이거를 그 정경련에서 냈다는 그 기사에는 IMF의 SDR이라고 이 여러 통화들의 바스킷이 여러 통화들을 한 바구니에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새로운 통화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IMF가 다른 나라에 돈 빌려줄 때 이걸 달러로 빌려줘야 될지 뭐로 빌려줘야 될지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SDR인데 이제 이게 IMF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이나 이런 국제기구들이 쓰는 통화 같은 겁니다. 근데 이 SDR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통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결국 통화의 그 가치는 전 세계에 돈이 얼마나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매겨져요. 그렇게 해야지. 많이 쓰는 통화일수록 또 그 준기축 통화가 될 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SDR에는 그 기준이 거기 그 가입될 수 있는 기준이 재화 거래, 무역으로 사고 파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 돈이 오고 하는 거, 이 거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게 이제 주로 비중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따르면은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국가 말고는 한국에 가장 그 비중에 가깝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비중이 가깝다라는 것이 기축통화국을 SDR 국가를 제외하면 중국이 1등이다. 이게 몇 년 유지되더니 중국 SDR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SDR 국가들을 빼면은 한국이 1등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SDR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요.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 경제에 좋은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간다는 건 그런데 아닙니다. 이걸 당장 우리가 IMF에서 지금 당장 한국을 SDR을 심사한다 이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보면은, 리더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재정이 이렇게 건전하고 기축통화 될 만큼 지금 원화가 강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리더는 국민들에게 이 안전한 재정 건전성으로 긴급할 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아직
뭐 기축 통화가 한 개인데 뭐 여러 개인데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뭐 기축 통화에 왜 뭐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들어가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옆으로 샜고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이게 네. 뭔지도. 네.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논리에 대해서 과도하게 발목을 잡아봤자 네. 아,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거 이재명 후보가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정말 이렇게까지도 장기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렇게 되도록 좀 선전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욱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대역전 상황에서 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최지은 대변인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